자, 효심을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과 관련된 논란 끝에 법원이 불효자에게 채찍을 들었다는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동욱 차장, 어떤 네. 판결입니까?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네가 앞으로 나에게 제대로 효도를 하면 이 집, 그리고 땅, 그리고 주식까지 다 너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층짜리 집을 아들 명의로 넘겨주면서 본인은 2층에 살고 아들은 1층에 살았는데 문제는 이런 모든 조건들이 넘어간 이후에 불거진 겁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실제로 한 집에 살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딸 집에 옮겨가게 사는 이런 처지에 빠지자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줬던 이 재산들을 도로 돌려주세요라고 법원에 호소를 했고 대법원에 가서야 아버지의 손이 들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 집인 것 같은데 한옥집인가요? 지금 적게 보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A 사회부에서 직접 현장을 취재한 건데 좀 동네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흐릿하게 영상을 처리했습니다만 저 집이네요. 네. 얼핏 봐도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대법원의 정신은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상속을 할 때도 이렇게 조건을 붙인다면은 그 조건을 따라야 한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제 일단 법적으로 볼 때는 별개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모든 사람들, 그 타인 간의 그 거래에 관련된 그런 법이 적용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겁니다. 즉, 조건 없이 재산을 주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증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내가 이거를 줄 테니 너는 나를 이제 잘 모셔라. 아니면 그 반대로 저에게 이거를 넘겨주면 제가 잘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구두로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조건부라는 것, 그런 부담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 사건 경우에는 이런 그 부담부 증여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던 것이죠. 자,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너 약속 어겼으니까 집 다시 받겠다 해서 등기를 다시 바꿔달라 했더니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 이야기 했던 것 자체는 이제 비난받을 일인데, 법적으로는 이제 소송의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겁니다. 계약서를 봤더니, 이제 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내용에 충실히 부양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양을 넘어서 충실히 부양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 충실- 구분이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과 충실히 부양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이번에도 이렇게 그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는데요. 네. 부양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이제 그 최소한의 그 생계 유지만 해줘도 부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충실히 부양이라고 한다면 그런 수준을 충분히 넘어서 아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에 상응하는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그 부양 수준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네. 그러한 수준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각서에 따른 그런 부담을 이루지 못했고 따라서 증여계약이 해제돼서 돈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할 때 저런 각서를 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쓰지 말고. 네,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예, 법조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쓰시라 하는 건데요. 상속이 아니고 증여죠. 네. 재산을 주는 단계에서는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조건 같은 것을 계약서로 적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 있죠? 네. 리오 왕이 저거 안 썼다가 나중에 혼납니다. 이거 소설이었잖아요. 소설이었지만 현실에 가까운 소설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자식에게 상속과 관련된 것 법원이 결국 선을 그어줬습니다. 불효한 자식은 채찍을 맞았습니다.